자, 고3 5월 모의고사 21번 지문입니다. 가보죠. 자, turn the lights out. 그 조명을 꺼라. 그리고 향하게 하라. 그 빔을, 뭐의 빔? 작은 손전등의 빔을 향하게 하라. 위로, 어디 속으로? 하나 속으로. 너의 눈들 중에 하나 속으로. 바깥에 조명은 다 끄고 손전등으로 이제 눈을 비춰봐라 이거죠. 흔들어라. 그 빔을 여기저기 이렇게 할게요. 뭐 하면서? 움직이면서. 너의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너는 catch glimpse of 뭐를 흘끗 보다 이 정도로 너는 흘끗 보게 될 거야. 섬세한 나뭇가지들처럼 보이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세한 나뭇가지들처럼 보이는 것을 흘끗 보게 될 거야. 자, 불을 끄고 손전등을 눈으로 비추고 그러면 이제 그 손전등 빛을 움직여라. 그리고 너는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봐라. 그러면 너는 뭔가 미세한 나뭇가지들처럼 보이는 것을 흘끗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나뭇가지들은 그림자들이다. 뭐의 그림자들이냐? 혈관이죠. 혈관들의 그림자들이다. 관계대명사 들어왔고 어떤 혈관들? 놓여있는. 어디에? 위에. 너의 망막의 위에 놓여있는 혈관들의 그림자들이다. 얘네들은. 그 혈관들은 망막 위에 있는 끊임없이 들이운다. 던진다. 들이운다. 그림자들을 뭐 하면서? 빛이 스트림 흐르면서 어디 속으로? 너의 눈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혈관은 끊임없이 그림자를 들이우게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우리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망막이라면 이 위에 뭔가 지금 여기 망막의 이 겉에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 당연히 비치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 그림자들이 이 혈관의 그림자들이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는 멈춘다 반응하기를 그것들의 이 섀도우들의 반응하기를 멈춘다 그랬어요. 일단 그렇죠. 혈관이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혈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혈관의 그림자도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것들에 반응하기를 멈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뇌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반응 안 해. 그럼 움직이는 것은 그 손전등의 빔을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 이 주어죠. 움직이는 것이 바꾼다. 그 그림자들을 딱 충분하게 뭐 하기에 충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게.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하게.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이런 혈관들은 원래는 안 보여. 안 움직이니까. 왜? 우리 뇌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처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안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뭐 하니까 손전등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빛을 했다 뭐 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안 보이던 혈관들이 순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빛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있었으면 자, 그럼 이제 너는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뭐인지 너가 초래할 수도 있는 건지 어떤 이미지가 to fade 희미해지도록 단지 뭐 함으로써 응시함으로써 어떤 뭔가를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를.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그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은 다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 말대로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못 보겠어요. 가만히 그냥 응시하고 있었어. 나도 가만히 있고 그 사물도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자, 그렇게 안 된대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봐도 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안 보이게 되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시각 체계는 끊임없이 흔들고 있으니까 눈의 근육들을 그리고 그것이 막으니까 그럼 요것은 이 it은 앞에 내용 전체군요. muscles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막는다. 완벽한 안정화를 막는다. 만약에 완벽한 안정화가 일어나면 어떻다고? 우리는 못 본다고. 뇌가 처리하지 않아서. 뭐의 이미지들의 세상에. 자, 이러한 눈의 움직임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그러나 또 너무 크게 흔들리면 우리가 계속 어지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고정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흔들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전혀 이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작게 흔든다는 거겠죠? 보이게 하려고. 그러나 그 효과는 거대하다. 그쵸? 거대하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못 보게 만드니까. 그것들이 없다면 이 움직임들이겠죠. 이 움직임들이 없다면 우리는 눈멀게 될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tuning out. 이거를 tune out이니까 tune in 하면 그것에 집중한다는 건데 이것을 뭐 함으로써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눈멀게 될 거야. 우리가 보는 것을 직후에 뭐한 직후에 고정시킨 것 직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직후에 우리가 보는 것을 튠 아웃 해버림으로써 우리는 눈멀게 될 거야. 이런 눈 움직임들이 없다면. 그것은 참 흥미로운 개념이다. approximate perfection이 그러니까 근접한이죠. approximate은 그러니까 완벽한 진짜 말 그대로 완벽이 아니라 완벽에 근접한 것이 더 좋다는 것. 뭐보다? 완벽한 완벽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화가 돼 있는 것보다 오히려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리고 굉장히 흔들리는 것보다 완전 안정이 있고 완전 흔들림이 있는데 약간 흔들림 이게 지금 요거보다 더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다음에 23번 하루 동안 한 분자는 뭐라고 불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한 분자가 빌드업 형성됩니다. 너의 뇌 속에 하루 동안 낮 동안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낮 동안에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분자가 형성된다. 아데노신은 묶인다. 뭐와 묶이냐? 수용체들과 묶인다. 어디에 있는 수용체? 신경세포들. 즉이죠 이런 건. 즉 뉴런들에 있는 수용체들과 묶이게 돼요. 아데노신은 늦추면서 그것들의 활동을 늦추면서 그러면 아데노신은 우리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의 활동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리고 만드는 걸 늦추게 돼. 너가 그럼 이거죠. 그럼 뭐에 또 만들면서 너를 느끼게 어떻게 졸립다고 느끼게. 그러니까 아데노신은 결국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활동을 늦추고 되게 졸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나 카페인은 또한 묶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체들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카페인은 차단한다. 아데노신의 효과를. 자,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과 카페인은 하는 일이 지금 정반대인 거죠. 둘 다 뉴런에 있는 수용체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아데노신이 만약에 수용체와 결합하면 우리는 졸리고 둔해질 건데 카페인이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걸 끊어내게 되는. 그럼 우리는 안 졸리고 되게 정신이 번쩍하게 되는 거죠.
만들면서 너의 뉴런들을 작동하게 파이어를 뭐 불 붙는다, 작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유지시키면서 너를 어떻게 alert 깨어 있게 기민하게 유지시키면서 자, 카페인은 또한 활성화시킨다. 한 분비선을 호르몬 분비선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에 있는 기저에 있는 너의 뇌의 기저에 있는 어떤 이 호르몬 분비샘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카페인은 이것이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호르몬들을 어떤 호르몬들을 말해주는 그 아드레날 글랜즈에게 아드레날 분비샘에게 어디에 있는 너의 신장에 있는 콩팥에 있는 아드레날 글랜즈에게 뭐 하라고 말하게 되냐 생산하라고 뭐를 아드레날린을 초래하면서 너의 심장이 뛰도록 더 빠르게 그리고 너의 혈압을 올라가게. 그러니까 결국 카페인은 우리 뇌 속에서 신경 수용체들과 결합해서 아데노신이 결합하는 걸 막아버리고 뭐에 좀 더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뇌 속에 있는 그 호르몬 분비샘을 작동시켜서 이게 하나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 아드레날 글랜즈로 가서 이 아드레날 글랜즈가 아드레날린을 형성하게 만든다. 그럼 아드레날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라가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너의 매일매일의 카페인 섭취량이 consistent, 일정하다면 너의 뇌는 적응해 버릴 것이다. 그것에. 그럼 효과가 안 나오겠죠. 너의 뇌는 이것과 같다. 오케이, 매일 아침 나는 얻고 있어. 이 정도의 카페인을 어떤 묶이고 있는 이러한 수용체들에 묶이고 있는 그리고 차단하고 있는 아데노신을 그 수용체들과 묶이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이 정도의 카페인 맨날 얻고 있어. 그래서 너의 뇌는 만들어내게 돼. 추가 수용체들을 주기 위해서 아데노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묶일 수용체들과 묶일 그리고 가지기 위해서 그것의 일상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아데노신은 또한 생산된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그게 바로 이유이다.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자, 그게 뭐냐? 투부정사죠. 가지는 게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관계, 그리고 카페인이 하는 역할, 그리고 카페인이 우리가 이제 카페인 중독이라고 부를 때 왜 점점 더 카페인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가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한 짧은 글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보여질 때 수동의 분사구문이죠. 우주에서 보여질 때 하나는 지구의 가장 인상적인 정도로 할게요. 커맨딩 형용사로 쓰일 때 인상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푸르름이다. 뭐에? 지구의 광대한 해양들의 푸르름이다. 작은 양의 물은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색상을 이러한 거대한 물덩어리들의 오션들이죠. 이러한 거대한 물덩어리들의 색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작은 물은. 때 순수한 마시는 물이 검토될 때 유리잔 안에서 그것은 보인다. 그냥 깨끗하고 무색으로 보인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왜 바다는 건데 유독 이렇게 멀리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일까? 명백히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은 요구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 푸른색을 드러내려면. 그러니까 바다는 푸르르게 보이고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 한 잔은 무색으로 보이는 걸 보면 아마도 지금 양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또 왜 양이 관련이 있을까? 왜 이건 그러할까? 때 빛이 침투할 때 물로 침투할 때 그것은 빛은 경험하게 된다. 둘 다를
흡수와 그 다음에 산란이라고 할 그 흩어짐을 둘 다 경험하게 된다. 자, 물 분자들은 강력하게 일단 흡수부터 얘기하네요. 흡수한다. inflared, light이면 적외선이죠. 적외선과 좀 더 적은 정도로 붉은 빛을 흡수한다. 자, 물 분자는 원천적으로 적외선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양의 붉은 빛을 흡수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 적외선, 빨, 주, 노초, 파남, 보하고 자외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흡수하는데 여기 다 흡수하고 강하게 흡수하고 여기는 좀 덜 흡수하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흡수한다. 동시에 물 분자들은 작아, 크기가 충분히 흩어놓을 만큼 더 짧은 파장들을 흩어놓을 만큼 크기가 작다. 그리고 준다. 물에게 그것의 푸른색, 초록색을 주게 된다. 파란 초록색을 주게 된다. 청록색이라고 할까요? 청록색을 주게 된다. 붉은 빛은 흡수해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짧은 파장들은 흩어놓는다. 이게 짧은 파장들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 애들, 이쪽으로 갈수록 긴 애들이니까 이쪽 아래쪽 반대쪽 이 푸르른 쪽을 뭐 하게 된다? 흩어놓게 된다. 그러니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청록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때 양이 장파 흡수의 양은 뭐다? 작용이다, 기능이다, 깊이의 작용이다. 더 깊을수록 물이 더 많은 빨간 빛이 흡수되게 된다. 15m 깊이에서 그 강도는 붉은 빛의 강도는 떨어진다. 어디까지? 25%까지. 그것의 원래 값이라고 할게요. 원래 값의 25%까지 떨어지게 돼. 그리고 떨어진다. 제로로 뭐를 넘어서면 30m 깊이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도 보여지는 이 깊이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물체도 보여진다. 블루 그린 라이트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붉은 빛이 깊이 30m를 넘어서게 되면 전혀 완벽하게 흡수돼서 사라져 버린다. 그래 다 청록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붉은색 거주자들은 바다에 뭐와 같은 랍스터와 게와 같은 원래 붉은색인데 얘네들은 보이게 된다. 검정색으로 다이버들에게 뭐하지 않은 램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이버들에게는 블랙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럼 또 과학 지문이네요, 그렇죠? 왜 바다가 청록색으로 보이는가?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자, 때에 한 새로운 병균이에요. 출현할 때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전환하는 한 가지 방법. 뭘로부터 뭘로 이동한다고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로부터 그 녀석이 살아왔던 어디서부터 그 녀석이 살아왔던 어디로부터든지 어디로 새로운 숙주로 전환하는 이동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거일지도 모르겠다. 습득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속성들의 습득일지도 모른다. 자, 이제 병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새로운 숙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 새로운 습성을 습득해야 한다. 당연하죠. 다른 숙주로 옮겨가려면 그 다른 숙주의 속성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상상해보자. 뭐라고? 그것의 hourly struggle, 매 시간의 투쟁 속에서 뭐 하려는 투쟁? 생존하려는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많은 세대들에 걸쳐 생존하려는 매 시간마다의 이런 투쟁 속에서 한 종은 습득할지도 모른다. 어떤 보호 캡슐이라는 것을 습득할지도 모른다. 자기를 지키려고 계속 애쓰다 보니까 보호 캡슐이니까 일종의 코팅을 어떤 막아주는 그것을
심지어는 마스크해주는, 가려주는 그것을 뭘로부터? 다른 미생물들이나 세포들로부터.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얻는다. 어떤 엔짐들을 얻는다. 효소들을 얻는다. 어떤 효소들? 가능케 해주는 그 녀석이 생존하는 걸 생존한다 다음에는 바로 명사 목적어만 쓰면 뭘로부터 생존하는 거니까 whatever가 anything 대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부터든 생존하는 걸 가능케 해주는 효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네요. 그럼 이제 anything 대시 아니라 이거를 any chemicals that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화학 물질로부터든 생존하는 걸 가능케 해주는 효소를 얻게 돼. 어떠한 화학 물질들이든 어떤 다른 미생물들이 그 녀석에게 던질 어떠한 화학 물질들이든 그것으로부터 살아남는 걸 가능케 해주는 어떤 효소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녀석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은 그 균이죠, 균. 지금 병원균입니다. 한 이 균 종류. 만약에 그 녀석이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녀석은 또한 극복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혹은 비슷한 화학 물질들을 사용되는 뭐로써 이런 균류를 죽이는 안티펀절하는 약들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들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 녀석은 또한 진화해 견디도록 더 따뜻한 온도도 견디도록. 자, 이제 우리는 얻었어. 하나의 효모를 얻었어요. 균 종류죠. 이제 얘는 효모가 된 거야. 어떤 효모가 된 거냐? 예전에 만들었던 자기 집을 어디에서 사과나무에서 아니면 어떤 습지에서 자기 집을 만들었었던. 하지만 이제 어떤 효모? 이 시점에서는 이제 살 수 있는 효모. 꽤나 행복하게 우리 몸속에서도 숨을 수 있는 우리의 면역 체계로부터 그리고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우리의 약들을. 자, 그리고 나면 우리들 중 일부는 옮기게 돼. 그 녀석을 이제 이 효모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 효모는 또 발견하게 되겠죠. 한 숙주를 한 병원 환자 속에서 어떤 최근에 받았던 어떤 그 기관 이식을 장기 이식을 혹은 나이 같은 뭐와 함께 약화된 면역 체계와 함께 결국 어떤 병원균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숙주에게 옮겨갈 수 있는가? 지금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